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명절도 되고 그래서 한번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1조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뭐 케이스라든가 판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실제 사례라든가 그런 걸 한번 얘기해보는 이건 마지막으로 2021년 4월 20일, 올 4월 20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법률을 법률제 18,084호라고 합니다. 이때 개정된 거는 뭐냐면, 개인회생이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개인회생 범위가 5억에서 일반 신용채무, 일반 채무는 5억에서 10억으로, 담보채무는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개정 이유도 나오고, 개정문, 변경조문. 어떤 법제사를 공부하는데 이게 좋죠. 법이 왜 어떻게 개정됐는가, 그죠?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고 조문을 쭉 읽어보면 파산, 회생, 일반인들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쭉 보면 법이 전부 한글로 돼 있어서 뭐 단어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채무자회생법은 제1편 총칙, 이 총칙이 있는 거는 일종의 판덱텐책이라 그러죠. 독일식입니다. 로마 독일식이라 그러죠. 독일식이죠.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민법을 제정하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총칙, 그 다음에 각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도 총칙이 1편인데 총 3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조문을 여기다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2편 회생 절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근거 조문입니다. 회생 절차. 회생이라고 합니다. 제2편입니다. 이건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 중에서도 이제 10년 하는 일반회생 전문직들 거기 나오죠. 그래서 회생 절차의 기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뭐, 지분권자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제2편이 회생입니다. 회생이 조문이 가장 많죠. 그 정도로 이제 이해관계인을 규율하는 게 저희 회생, 그 다음에 간이회생도 있죠. 그 다음에 3편은 파산 절차입니다. 자, 파산 절차는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산 절차 단일한 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편에. 그죠? 그래서 쭉 이 파산 절차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 사이트에서는, 저희 유튜브에서는 파산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법인 회생을 묻는 분들은 거의 없죠. 뭐 큰 로펌이나 뭐 돈도 많이 주고 굳이 이런 사이트를 전전하면서 하시는 분도 없죠.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근데 대부분 어려우신 개인 파산 아니면 조그만 기업 운영하시던 법인 파산 운영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법원 사이트도 가보고 이런 유튜브 사이트도 오고, 특히 개인들은 뭐 절대적이죠. 그렇죠? 이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이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인권도 나오죠. 부인권도 앞에 있는 걸 준용하지만 부인권 나오죠. 환치권도 나오고 별채권도 나오고 상계권도 나오고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그렇죠? 파산채권 아주 주옥 같은 조문이, 이 조문만 다 꿰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변호사 뺨치죠. 저희들도 이 조문을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조문, 저 파산 폐지가 어떤 의미냐, 간이 파산, 그렇죠? 그다음에 면책, 복권, 그렇죠? 중요하죠. 가장 이 개인 파산에서는 이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죠. 면책을 위해서 달리는 게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의 목적은 꼬린 지점은 면책입니다. 내가 그 면책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거지. 법인 파산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법인 파산하고는.
같은 하늘에 파산이라는 하늘알이 있어도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걸 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봐도 알 수 있죠. 복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한 책임제, 신탁재산 파산에 관한 특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편은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 파산, 개인회생, 병렬적이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개인 파산, 그렇죠? 가용소득이죠. 개인회생도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 파산보다 더 많죠. 개인회생도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됩니다. 국제도산 한진해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칙,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 그죠? 가태파산죄,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5가지가 있다 그랬죠. 1, 2, 3, 4, 5는 형사처벌, 그죠? 나머지는 형사처벌 아닌 거. 여기 다 나와 있죠. 파산, 수뢰, 증례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 위반죄, 그죠? 재산조회 결과의 목적의 사용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형사처벌은 그렇게 활성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소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칙이고요. 부칙. 이게 부칙이 마지막이죠. 올 4월 20일 날. 그렇죠? 개정됐습니다. 이게 법률 18,804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가 목적입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의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요건 이제 회생까지 포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게 파산제도죠. 요게 파산제도고 요 앞에 게 회생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은 파산과 회생과 파산이 목적을 딱 극명하게 대법원 판례도 이거를 그대로 국회에서 입법한 거를 그대로 인용하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파산제도를 목적을 그렇죠? 정의한 게 또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시. 이제 이게 지금 대법원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기 판례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개정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개정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그쵸. 가장 최근 개정된 게 있죠. 개인회생에서 10억, 5억인데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개인회생을 상향했다. 그죠? 담보된 경우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그 외 개인회생 칠 경우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이게 2021년 4월 20일 날 상향했죠.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벌써 개인회생 금액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15년 동안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렇죠? 현실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7, 8억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도 얻지 못해서 회생 절차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금액을 또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공부하면은 변경 조문 이런 거 다 그렇죠? 공부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리서치하기도 좋죠. 제3조 재판관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후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이걸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전속관할이라는 건 이 법원에만 제기해야 되지 딴 법원에 가면은 기각사유입니다.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안 돼! 나가! 그쵸? 발로 걷어찹니다. 발로 걷어차입니다. 서울에다 내야 되는데 강원도 춘천에 내요. 꺼져. 그쵸? 냉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개인 파산 위주로 설명할게요.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걸 말합니다. 보통 재판적. 재판적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호적이 있었죠. 그 호적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지라든가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채무자의 주된 사업소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그죠? 주된 사무소, 영업소. 그 다음에 근무지. 그죠? 근무지 관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 수원에 살더라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에다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낼 수가 있습니다.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렇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무자의 집이 만약에 수원에 살고 서울에 직장도 없어. 근데 채무자의 재산이 서울에 있습니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서울에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도 일은 가능해요. 채무자가 채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돈 받을 사람이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에다 할 수 있거든요. 이 3호 관할로 서울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채권의 경우에 대부분 또 이런 걸 이제 얼마나 믿을지 모르지만 뭐 증거가 명확하면은 그쵸? 가능하겠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 그죠? 채권의 경우에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주소로 있는 곳이 뭐 당연히 그 서울에 있다.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내가 할 수 있죠. 그죠? 반대로 수원에서도 할 수 있죠.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 뭐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죠. 제1항에 불구하고 회생사건이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업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에 관한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인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그 법인 같은 경우에, 그죠? 개인 말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잘 보십시오. 개인도 내가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직 사업상의 사업을 폐업을 하기 전에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어딥니까? 의정부도 포함되죠. 그러면 서울에다가도 서울회생법원에다가 개인 파산 사건을 여기 있죠.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 구별 안 하죠. 그죠? 의정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서울에다가 개인 파산할 수 있어요. 영업한 사람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그렇죠? 이 주된 사무소라는 건 영업을 위한 이 법인을 말하는 거고, 영업소는 개인도 영업소를 갖고 있을 수 있죠. 영업점. 결론은 의정부나 인천에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있죠.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서울 고등법원 소재지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개인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금 앞으로는 요 2, 3호 관할 요거하고 2항 요걸로 서울로 의정부하고 인천에 있는 분들을 서울로 신청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신청 대리인들도 요거를
좀 빨리, 서울이 좀 빨리 하니까 서울로 어떻게 좀 관할을 엮어서, 그쵸? 이 3조를 잘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그쵸? 여기 자, 특이한 게 뭐냐면, 회생사건이 파산사건은 주된 영업소유주에 관한 고등법원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물론 수원에는 고등법원이 생기니까 이제 수원 고등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해야 되겠지만, 의정부하고 인천은 아직 뭐 서울에다가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니까 아직 영향이 있습니다. 뭐 김포나 의정부에 있는 법인은 다 서울에다 갈 수 있어요. 법인 파산은 이것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점을 유지하고 이게 파산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관할이 있죠. 이 영업소유 소재지가 현재 영업점을 말하기 때문에 폐업한 영업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 회생 사건은 안 되죠. 의정부나 인천에서 자영업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려워. 근데 의정부 인천이 뭐 회생이 개인 회생이 늦네 많이 해요. 그죠? 회생 사건을 할 수 있지만 개인 회생 사건은 아니 나 그냥 서울 회생법원에 가서 개인 회생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올 수가 없죠. 여기 왜? 개인 회생은 없거든요, 여기. 이거 옛날에 판사님이 제가 강의에서 들을 때는 저도 이거 결론 말하는데 조문을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파산 사건은 파산 사업자 등록을 좀 유지하십시오. 유지하고 쉽게 파산 망했다 그래서 바로 폐업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파산하고서 죽여도 돼요. 관할 때문에. 그죠? 특히 의정부, 수원에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유념해 보십시오. 이거를. 그러면 서울에다가도 얼마든지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개인 파산. 법인 파산은 뭐 당연하고 법인 파산은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의정부, 김포, 부천 이런 데 있는 분들 서울 쪽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계속 조문을 늘려왔죠. 독공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계열에서는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있는 그렇죠? 파산사건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우리 개인 파산에서 그렇죠.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간이 회생 절차의 개시, 파산 신청 또는 개인 회생 절차 모든 도산 사건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법인 파산에서 개인 사건은 그 법원에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파산을 한다 그래서 그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법인은 김포에 있어요. 개인은 서울에 살아요. 이 법인을 인천에다가도 할 수 있고 서울에다가 할 수 있는데 개인 파산도 법인을 하고서는 서울에다가 할 수 있는데 법인 파산은 안 하고 개인 파산은 물론 서울에다가 할 수 있죠. 인천에다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법인은 인천에 하면 이분은 서울에 살아도 개인 사건은 인천에다 할 수 있죠. 결국 법인의 대표는 법인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법인 파산을 안 하면 그냥 개인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채무자 및 보증,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는 이제 같은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묶어서 가는 거죠. 주채무자 및 보증인 이것도 한 다발이죠. 묶어서 가는 거죠. 이 묶음. 그렇죠? 채무자 및 동일한 채무. 뭐 공동불법행위자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대통령령을. 그렇죠? 반드시 대통령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그죠? 당연히 합의부 관할입니다. 법인 파산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상속개시지는 비상속인이 사망지입니다.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비상속인. 준거법이. 신탁법 패스하고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79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채무자의 부통재판적 소재지가 동해안에 있는 분들, 영동지방이라 그러죠.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강릉지원에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계신 분들, 강릉 저쪽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아이 나는 그래도 춘천이 좋아. 춘천 가서 할래. 춘천에다가도 할 수 있고 강릉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에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춘천이 더 좋은 분들은 춘천에다가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인제 44번 국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춘천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근데 인제는 아니네요, 여기. 그렇죠? 고성군. 그렇죠? 고성군이 있는 분들은 강릉이 그래도 더 가깝죠. 그래도. 춘천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춘천지방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고. 자, 강릉에서 횟집을 하신 분들은 서울에다가도 개인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횟집을 유지하는 한. 왜? 아까 어떤 조문이죠? 강릉은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죠. 그죠? 요거.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유소 수수에 관하는 그러니까 강릉 속초에서 횟집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사업자는 있어요. 영업소도 속초에 갖고 있어. 강릉에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은 난 서울에서 할래. 강릉은 뭐 어쩌고저쩌고 따다롭고 뭐 면책 불허가율이 너무 높아. 소문에 보면. 강릉에는 관제인이 딱 두 분 계시죠. 제가 한 분은 알고 계시는데 밴드에서 두 분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출신 딱 한 분, 두 분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만 한 30건씩 들어오나요? 거기는 사이좋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강릉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그래서 아우성일 수가 있죠. 그러면 난 그냥 서울 가서 할래. 서울에 어떤 변호사가 했는데 서울은 6개월이면 끝난다더라. 그죠? 서울에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강릉에 있는 사람들은 강릉 지원에다 할 수도 있고, 개인 파산. 그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은 강릉하고 춘천에 할 수 있고, 개인 파산은 강릉, 춘천, 서울. 이 세 곳에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엄청 넘죠. 그게 이 조문을 잘 바라보면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조문에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여기서 왜 개인 회생은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국회에서 조문을 만들 때 회생 사건 및 파산 사건, 그렇죠? 파산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다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강릉에 있는 개인 채무자 파산,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만 춘천지방 강릉 지원에도 할 수 있는 거지. 강릉에 있는 소규모 법인 파산은 무조건 춘천이죠, 아직은. 그죠? 조문이 참 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그쵸? 이거만 3조까지만 봐도 이거 어디다 해야 될지 지방에서는 짱구를 잘 굴려야 됩니다. 이게 유리하게. 서울이 유리하다고 보면 서울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를 엮어야 돼요. 그쵸? 거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산을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휴업이나 폐업을 쉽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휴업하는 채로. 휴업은 아직 폐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아니면 최소한 그냥 놔두든지. 그죠? 놔두시고 관제인이 아니라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가급적 해당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은 서울 가기가 싫죠. 근데 이거는 파산은 본인만 왔다 갔다 하지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전자소송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 관할을 잘 선택을 하면, 그쵸?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게 이제 춘천, 강릉 속초에서 횟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폐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쵸? 관할이 세 군데 할 수 있다는 거. 강릉에도 할 수 있고, 춘천에도 할 수 있고, 서울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횟집 하는 분들. 근데 파산을 영종도, 그쵸? 저번에 영종도 갔더니 거기 영종도 회센터 있더라고요. 그쵸? 거기서 어려워. 파산하고 싶어. 개인회생은 무조건 인천에다 해야 돼요. 개인회생은 여기 특칙이 없어요. 근데 파산 선고는 요 조항에 의해서 인천에다가 할 수 있고 서울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원은 이제 한강 이남이죠. 인천, 강화, 김포 빼고 수인선 중에 인천 쪽 빼고 수원은 한강 이남입니다. 한강 이북은 의정부죠. 그래서 자전거를 라이딩 하면 양평은 한강 이북인가요? 이남인가요? 가평은 한강 이북이 맞죠. 근데 양평은 강상면도 있고 강하면도 있어요. 양평은 한강을 관통을 하죠. 근데 양평은 결국 의정부 법원이 아니죠. 양평은 한강 이남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 여주, 여기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 3조 관할까지 읽어보니까 이것도 한번 저도 좀 생각을 이 3조 2항 이거 잘 보십시오. 3조 2항 그 다음에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10항 3조 10항 결국은 3조 2항하고 3조 10항 때문에 관할이 아주 확장될 수도 있죠.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3조 2항, 3항, 그 다음에 3조 2항, 3항, 그죠? 10항, 그죠? 이거에 의해서 관할이 특히 2항하고 10항에 따라서 10항은 이제 강원도, 강릉, 동해안 지방을 위한 어떤 특수 조항이죠, 이거는. 2항은 이건 잘 연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등법원, 그렇죠? 서울 고등법원 관할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옛날엔 수원까지 다 있었죠. 근데 수원 고등법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 그 고등법원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제 짤 없습니다. 전부 수원에다 갖다 넣어야 돼요. 수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죠. 34종, 39종. 서울보다 워낙 일단 많이 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이 내고 시작하니까 또 사실조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곡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3조 2항을 잘 연구를 해보시고, 뭐 동해안에 있는 분들은 굳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강릉 좋으니까, 그쵸? 서울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만 쫙 하고, 그쵸? 별로 이렇게 강원도 분들이, 그쵸?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강원도 출신이지만, 잘, 상담은 많이 오는데, 그쵸? 고향 사건은 한 번도 수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누가 소개해줘도, 아유, 그냥 딴 데로 가자. 그쵸? 그게, 그런 분들이 이제 수원이나 이쪽에 사는 분들은 가끔 선임을 하는데, 진짜 강원도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뭐 상담을 하고 전화만 쭉 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 10호는 그렇게 뭐 권하지 않습니다. 권해도 안 하니까. 근데 요 3조 2항 요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의정부, 그쵸? 의정부 관할이 되게 넓죠. 인구가 뭐 한 200만 될 거예요. 그쵸? 한강. 일산이 고향이 100만 되잖아요, 거의. 그다음 의정부하고 남양주, 그쵸? 남양주도 한 6, 70만 되고 의정부 30만에 뭐 양주, 그쵸? 포천, 연천, 그쵸? 짜잘구리한 철원도 여기입니다. 철원도 의정부지방법 관할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또 철원 또 독자적인 사법관할하고 행정관할이 틀린 데가 강원도 철원이죠. 그죠? 지리적 특수성이 있죠. 철원은 우리가 지리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한탄강 유역이죠. 추가령 구주고, 그렇죠? 거기는 경원선을 뚫고 가기 때문에 이쪽 서울 쪽 경원 라인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행정구역상은 강원도라 그래도 뭐 강원도 철원은 사실은 경기도 쪽 이쪽 의정부 이쪽 라인하고 생활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왜 이게 거기가 용암지대 뭐 이렇게 옛날에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추가령 구조국이 생겨서 한탄강 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춘천 쪽하고는 뭐 거리가 멀기도 하고 훨씬 더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원은 좀 특수한 데인데 나머지 여기 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사건 및 파상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유주에 관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경기도 북부에 있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인천은 부천, 인천, 김포, 뭐 강화도도 인천이죠. 옹진군 이런 군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폐업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한번 파산 짱구로 굴리면 서울에다가도 어떻게 해서든 이 파산 사건, 개인 회생은 안 됩니다. 없죠. 파산 사건 말하는 거예요. 이 파산 사건은 개인 파산, 법인 파산을 구분을 안 해요, 여기서.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요 강원도 요때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그쵸? 그리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명백하게 파산 사건은 개인 파산이라고 한정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그쵸? 강릉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 법인들은 강릉에다가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개인들만 열로 와라.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3조 2항 여기서 이 파산은 개인이 법인 구별이 없어요. 그쵸? 여기서 이 채무자회생법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파산은 개인 파산, 법인 파산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파산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다만 이제 재산에 따라서 간이 파산이 있지만 간이 파산은 법인, 개인에 동시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만 콕 집어서 강릉에다 하라는 게 요 아까 3조 10항 그죠? 요거만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그죠?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개인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개인 파산이라고도 안 하죠. 그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걸 속칭 강학상 개인 파산이라고 하죠. 소비자 파산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게
34분을 떠들었네요. 요 3조까지. 그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지만, 그 정도로 관할 때문에 하여튼 속을 썩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좀 빠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특히. 그쵸? 그래서 이 관할을 잘 보고, 한번, 오늘 3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조문만 읽어도 이거 뭐 엄청 시간 걸려요, 사실은. 할 얘기가 또 많거든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은 3조까지 1조부터 목적, 2조 관할, 3조 관할까지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4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